여기는 솔박 채널, 저는 박솔입니다. 오늘도 책 한번 읽어 제껴볼게요. 그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구독도 눌렀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제작 계획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오랜만에 고전을 좀 낭독해 보려고 했었어요. 다음 영상에 만들어 올릴게요. 그 영상 이야기 인직은 이렇습니다. 요즘 돈 버는 일에 관한 영상 참 많잖아요. 또 그 영상이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니까. 근데 그렇게 돈에 관련된 영상을 나한테 그렇게 많이 추천해줘요. 누가? 알고리즘이가. 언젠가 저도 모르게 한번 그런 종류의 영상을 눌러서 봤겠죠. 돈이 없는 걸 알았나? 그래서 어쨌든 그 영상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 사이에 결이 조금 다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죠. 썸네일이 이랬습니다. 1시간 알바하고 팽팽 노는 40대 후반 독거 노처녀 일상. 들어가 보니까 조용조용한 잔잔한 목소리의 여성분의 일상 브이로그더군요. 채널명은 살다보면. 이 살다보면 님은 여러가지 개인사로 인해서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앓고 계신 분이셨고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이런저런 일 다반사잖아요. 근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을 떡하니 세상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치유하는 용기를 가지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많이 받고 계셨고요. 또 반대로 보는 사람도 그 영상을 봄으로써 스스로 용기가 나는 그런 희한한 선순환?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알고리즘이가 하루에 1시간 알바하고 팽팽 노는 이 대목 때문에 돈 버는 영상 리스트에 딱 넣어놨던 거죠. 알고리즘이의 허점 오늘 발견했고요. 그 모습은 아주 귀여웠어요. 그 덕에 좋은 영상 보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영상을 보고 났더니 저분은 참 자기답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난 도대체 이렇게 그만할게요. 그때 떠오른 그 책 제목이 그래도 나답게입니다. 김유은 작가의 책인데요. 차후에 읽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고 났더니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2019년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김유은 작가의 그래도 나다운 모습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절취선. 내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논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뭐라고 어떤 일과 현상에 대해서 그건 맞고 이건 틀렸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에게 좋고 나쁨은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시끄러운 것은 불편하다. 큰 목소리로 수다스러운 사람, 시끄러운 음악, 사람 많은 공간 같은 건 말이다. 말 수 없고 조용한 사람, 잔잔하게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 사람은 거의 없는 한적한 공간이 좋다. 슴슴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편안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좋고, 굳이 특별한 날도 아닌데 자주 만나는 것보다 알아서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정적이 가져다주는 차분함과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무거움을 즐기곤 한다. 작가마다 작업 스타일이 다 다른 편인데 최근에 나는 글을 쓸 때 이왕이면 아무런 음악도 듣지 않는다. 작은 생활 소음까지도 다 들릴 정도의 조용한 환경을 유지한다. 음가의 높낮이나 비트의 쿵쾅거림조차도 가끔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체의 소리를 닫아놓고 작업을 시작한다. 나의 성향을 알아차린 것인지 반려견 크리미도 내가 노트북 앞에 앉으면 자기 장난감을 물고 혼자 놀다가 낮잠을 자러 침대로 향하곤 한다. 크게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도 이어폰을 꽂고 방으로 들어간다. 말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으면 정신 사나워지는 사람들의 만나자는 연락에는 전부 거절을 하고 있다. 한두 시간쯤 비우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지만 그 한두 시간 때문에 며칠간 피곤해질 내 정신을 위한 일이다. 남의 뒷말이나 평가를 늘 달고 사는 사람이나 공감되지 않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는 너무 커다란 피로감을 가져온다. 먹기 싫었던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듯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역시 억지로 만남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이왕이면 많이 행복하면 좋겠다. 참는 게 당연하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 더 잘 참는 사람이 어른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지난날의 나는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싫고 불편했던 것들을 참으려고만 노력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턱끝까지 차올랐던 말을 수도 없이 삼켰고 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나가서 재미있는 척 웃음 지었다. 내가 인내하고 참았던 것으로 만들어진 대가는 나로 인해 꽤 즐거웠던 남이었지. 행복한 내가 아니었다. 이제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몰두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내가 싫은 일에 단호해지는 것부터가 나를 위한 작은 응원이다.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싫은 일만 억지로 참으며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었고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동의어가 잘 참는 것이라고 착각했었는데 이제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모르게 인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범주를 아주 넓게 잡고 있을지 모른다. 혹자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추측하기에는 여기에서 인내는 목표로 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행위일 것이다. 그런 인내의 역할을 오해하고 무조건 다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지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싫은 것은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지
싫은데도 불구하고 참아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참기만 하고 이해해주기만 한 당신은 이제 조금 덜 참아도 되고, 이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한다고 해서 냉정한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성적이고 따뜻한 합리성이 가져온 선택이다. 어디까지 내가 용인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좋다의 기준선이고, 어디부터가 싫다에 해당하는 절취선인지 고민한다. 그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절취선을 만들었고 과감하게 그 절취선 바깥의 사람들과 환경을 다 잘라내었다. 한결 깔끔해진 삶에 내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흰 종이, 연필과 볼펜, 노트북, 몇 잔의 커피면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진다. 집중해야 할 것들은 나와 내 글이었고, 내 삶을 지탱하는 것 또한 나 자신과 나의 글이었다. 이런저런 소음들과 굳이 없어도 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끄러움과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 자칫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좋아하는 것들을 택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단단한 벽을 만들어낸다. 언젠가 내가 만들어 놓은 벽이 너무 두꺼워지고 높게 올라가 있다 해도 상관없다. 그만큼 나를 방해하는 소음과 무례함이 많았다는 뜻일 것이다. 온전히 행복해지고 싶고 더 깊게 글을 쓰고 싶기에 주저없이 벽을 한 겹씩 쌓아 올려 나아간다. 나를 바라보는 연습. 나의 모자람을 발견하고 인정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가 받았던 과외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았던 친구도, 다녔던 학원의 같은 반 친구들도 모두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에 합격했다. 나만 재수생이 되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 성적도 곧잘 나왔고 장관상이나 교육감상 같은 큰 상들도 자주 수상한 편이었다. 재수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20살의 나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재수학원의 대기 번호를 받고 학원 등록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인이 되고 하나둘씩 다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봤었다. 나는 여전히 인생을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친구들의 인생은 왠지 쉽게 풀리는 것 같았다. 의사, 회계사, 선생님, 대기업 직원이 된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한 번 늦어진 사람의 역전 기회는 흔치 않았다. 그때 나는 친구들을 언제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내가 인턴 활동을 할 때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하던 친구가 부러웠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친구의 소식에 웃지 못했다. 나는 1차 합격을 위해 수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회계사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는 친구에게 건넸던 축하 인사는 사실 거짓말이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더 알게 되었다.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인턴을 하면서 만난 동기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혹은 스페인어까지 능통했다.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를 하곤 엘리트 사이에서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었다. 아등바등 공부해서 겨우 따라잡은 노력파인 나와 다르게 어딘가 여유 있어 보였다. 문과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가릴 것 없이 해박한 사람들의 대화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부러움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그에 비해 능력은 부족했던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전부였다.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모자라면 어떻고 덜 똑똑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가 좋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며 넘기질 못했다. 바보처럼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내 주변에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기 일쑤였다. 힘들어지는 것은 나였다. 나의 모자람을 그리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한 벌로 나는 오랜 시간 길을 헤매야 했다. 미로처럼 돌고 돌아 겨우 출구를 찾게 된 나의 삶에서 그제야 나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착하고 착한 만큼 마음이 약해서 부러움도 많고 언제나 열심히 하지만 욕심만큼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되자 내가 안타깝지도 않았고 자만심이 느껴질 만한 장점도 딱히 없었다. 담백하게 자신을 알아갔다. 무엇이든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감정 변화가 금방 얼굴에 티가 나고 요령은 부족하지만 썩 나쁘지만은 않은 사람. 그게 나였다. 나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런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자 내가 믿지 않았다. 안타깝지도 않았고 더 잘해내보라고 체근하고 싶지도 않았다. 평범한 내가 꽤 자랑스러웠고 또 기특했다. 아주 어릴 적에 무모하게 꿈꿨던 만큼 4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만큼의 큰 기술을 연구하지도 못했다. 다만 나는 내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고 있다. 그것이면 나에게는 충분히 대견한 나 자신이었다. 갖고 있던 기대치에 나를 자꾸 대입했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더 열심히 하라며 윽박질러야 성이 풀렸고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더 작게 만들어야 발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했던 나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나는 내가 꽤 좋다. 단점이 많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 나보다 훨씬 잘 살아내고 있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길 바란다. 충분히 잘 살아내는 당신을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는 삶은 너무 외로운 법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네요. 이것이 김유은 작가의 그래도 나다운 모습이군요. 참 강단이 있어 보이고 저는 야물딱져 보이는데요. 제가 못 가진 점이라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다움이 다르니까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아 그랬던 거야? 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책 읽어서 이런 점이 좋네요. 살다 보면 님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 같지만 굉장한 생명력, 그리고 김유은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새벽녘 같은 느낌의 자기다움. 그 마지막 작가의 멘트처럼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나다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질인 나에게도 스스로 박수를 쳐야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박수를 쳐야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고 사는 얘기 해봤습니다. 다음 책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